처리가 되기 그 전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리는데 이 2주 정도에 유정복 캠프에 가서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엄연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환팀장 이정석입니다. 네, 이광훈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대선 전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 여러분들 모두 투표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못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하실 텐데 이번 대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엄 이후 치러지는 대선이고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희 인천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유정복 시장의 출마가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후보로 유정복 시장이 출마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해볼지 이야기해 주시죠. 대선 경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단체장들이 몇 명 출마했는데 유정복 시장을 포함해서 3명이 출마를 했죠. 네. 그 3명 중에 2명은 지금 복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하와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유자적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하와이에 갔죠. 네. 근데 그 가게 됐던 거는 대구 시장을 사임하고 대선 출마했고, 다 던지고. 유정복 시장과 그 경북도지사로 출마했던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임이 아니라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내놓고 대선 후보를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떨어졌으니까 다시 인천시장과 경북도지사로 복귀를 한 상태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참 그 유정복 시장이 휴가 내고 가는 것도 맞냐 저희도 저희 안에서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경선에 출마하면서 많은 언론에서 최근에 보도된 게 이제 불법 선거운동 관련된 내용들이 좀 보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경선은 끝나고 시장을 복귀했지만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 시장이 대선 캠프를 꾸렸는데 캠프를 꾸리면 선거운동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죠. 그 대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11명 내외 이런 정도가 인천시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보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면은 불법 선거운동이거든요. 네, 맞아요. 11명이나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좀 개입한 관건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관건 선거라고 볼 수 있고요. 11명이라고 확정은 아닌데 11명으로 제보가 돼서 저희가 그중에 이제 10명은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저희가 11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천시에서 굉장히 저희가 정무직이라고 표현되는 공무원들이 좀 개입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좀 개입됐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네, 저희가 확정적인 사람들만 이제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무직이라고 하면은 유정복 시장의 선거 과정에서 돕거나 유정복 시장이 본인의 이제 시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기관의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식의 공무원들인데요. 이들 중에서 이제 강성욱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인천시 홍보수석으로 있는데 캠프 대변인이라고 이제 본인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대변인을 하다가 홍보수석에 있었고 캠프 대변인으로 갔다가 다시 홍보수석으로 현재 이제 인천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 대변인은 4월 9일 유정복 후보가 인천 자유공원 메가더 동상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출마 기자회견 때 첫 번째로는 사회를 받습니다. 1시간 넘게 사회를 이제 사회의 진행을 받고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는데도 동행을 했었던 바가 있어서 이게 이제 언론에 다 도출됐고 유튜브로도 공개가 되어져 있어서 이 강성욱 홍보수석은 확정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 공무원인데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회도 보고 이제 유정복 시장과 동행까지 하는 거는 너무 명백한 선거운동 같은데요. 공무원이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걸까요?
문제가 있죠. 네. 예,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이제 공직선거법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강 대변인은 가 정무직 강 대변인하고 네네. 정무직들이 쓴 방법은 이런 겁니다. 먼저 그 본인이 인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그쵸. 공무원 사직서를 냅니다. 네. 예, 사직서를 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게 네, 되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직서를 내면은 그 직장에서 사임을 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사직서를 내더라도 바로 수리가 돼서 공무원 신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한동안 신분조회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 신분조회 기간을 악용해서 이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직서를 낸 이 인원들이 캠프로 가서 사회도 보고 정책 자료집도 만들고 보도 자료도 만들고 이제 수행하는 이런 유정복 시장이 중요한 대선 경선 지원 운동을 하게 되고요. 네. 떨어지자마자 유정복 시장이 경선에 낙선하자마자 경선에 떨어질 거라고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예상이 다 됐던 거죠. 100% 이제 다 떨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이 떨어진 후에 바로 인천시에 사직서 철회계를 냅니다. 사직서 철회계를 내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있었던 그 정무직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되는 이런 불법 선거 운동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본인들은 너무 잘 아는 이제 뭐 허점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그렇죠. 빈틈을 이용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분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직서가 처리가 안 됐을 경우는 그 사직서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인사위원회까지 사직 처리가 되기 그 전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리는데 이 2주 정도에 유정복 캠프에 가서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엄연히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든 안 했든 복귀를 하는 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적정하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경선 후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인천시 공무원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관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기엔 11명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불법 선거 운동을 어떤 걸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도 필요하고 경찰의 수사도 일단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인천시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인천시에서는 정보공개 거부를 했고 이제 앞으로 이 공은 선관위, 검찰, 경찰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유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면 그 기사에서는 지난 12일에 경찰에서는 인천 수사 개시 통보를 했고 선관위는 또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저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일단 뭐 정보 공개를 보면은 정보 공개는 이 사람들이 실명을 저희 공개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유정복 시장의 전후 선거운동 기간에 정무직들 사이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어느 부서에서 있었는지 이런 것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전체 다 정보 공개 거부를 당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응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2일 경찰이 인천시에 수사 개시 통보라는 걸 했어요. 공무원과 관련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그 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를 이제 하게끔 돼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정식으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했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무원 3명에 대해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고발해서 검찰이 경찰에게 다시 수사할 것을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명 저희가 파악한 건 한 11명 정도인데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특히나 이제 유정복이 본인이 임명한 정무직이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필요로 네. 하고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공무원 신분이고 이 정도면 유 시장도 정치적이거나 법적인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네. 모르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정치도의적으로 이제 유 시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이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채용한 공무원들이 본인이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그 후보가 모를 리가 없죠. 다시 네. 채용을 또 인천시로 복귀했을 때 그러니까요. 인천시로 복귀하게끔 그 사실도 다 이제 보고받았을 테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유정복 시장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건 시장이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이제 뭐 경선에 나가는 문제도 저희가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논의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불법으로 동원되는 문제는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되면 좋을까요? 시장이 경선에 떨어진 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은 인사들이 네네. 인천시에 이제 복귀를 했어요. 저희들은 사실은 복귀하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네. 이런 좀 불법과 부도덕한 일을 한 인사들이 다시 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시민들한테 그리고 공직사회에 해가 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파렴치하게 복귀를 다 했다는 거죠. 네. 이 복귀한 이후에 과연 시장이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네. 인천시정이 엉망이 되고 결국은 시민들의 피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유 시장이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이 인정을 하고 정무질에 복귀한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사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사 당국에서도 이런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부도덕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불법 관건 선거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저희가 파악한 건 11명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10명한테만 진정서를 지금 네, 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인천경찰청하고 선관위 10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고 그 10명 중에 지금 3명이 선관위가 검찰에 네. 고발해서 고발한 상태고. 경찰로 다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거는 1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이후에도 추가로 제보되는 인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검토와 증거를 좀 확보해서 수사 의뢰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불법 계엄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유정복 시장과 관련되는 불법적인 조직적인 관건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눠봤습니다. 다시는 좀 이렇게 공직의 빈틈을 이용한 불법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수사당국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또 회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